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3장과 14장에서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이 뭐 있는지만 볼게요. 저기 지금 보면 화면에 하나는 서버용으로 쓸 거고 하나는 클라이언트용 쓸 거를 화면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푸티로 접속한 것이며 우선은 동일 서버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봐야 될게 리시브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는 샌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OOB라고 MSG OOB 어전트 메시지 모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샌드 부분에 소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샌드 부분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그래 우리 지금 어전트 모드 즉 MSG OOB는 우선 TC 패스 돼요. 그리고 TC 패스 되는 거 하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네트워크 관련 수업을 들으면 패킷 구조를 공부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즉, MSG OOB는 이제 실질적으로 긴급 메시지라고 보내지만, 긴급 메시지라고 전달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TCP는 순서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데서 순서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을 따라가지만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 약간의 변형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패킷은 똑같아요. 즉 오는 패킷에 보면 어전트 모드라는 걸 이용해서 긴급 메시지를 세팅을 하는데 어전트 메시지 포인트는 하나의 패킷당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간다는 게 두 개로 다 온다는 얘기는 패킷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온 겁니다. 그 점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모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잘 전달되기도 하고 TCP가 이거 패키지 두 개가 가기도 한 개도 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부 테스트이기 때문에 거의 한 8, 90% 이상 확률로 90% 이상 확률로 패키지 두 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트워크끼리 붙는 거하고 내 안에서 로컬로 테스트하는 건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고 보셔야 되고,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시스템 프로그램하고 네트워크에서 공부해야 돼요. 컴퓨터 망 같은 데서. 그래서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만 배울 겁니다. 우선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일반 메시지 하나 보내고 샌드를 통해서 옵션에 MSG OOB를 해요. 그러면 뭡니까? 어전트 모드에서 어전트 모드가 세팅이 돼요. 그리고 라이트 일반적으로 일반 메시지 보내고 MSG OOB 어전트 메시지를 어전트 모드를 하나 보냅니다. 어전트 모드는 중요한 게 한 바이트만 취급을 해요. 그래서 890을 보낸다고 해서 890의 어전트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고 0만 마지막 비트 전, 즉 어전트 모드가 있는 건 890, 0, 여기를 다음 버퍼에서 0 다음에 있는 공간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전트 모드는 4, 0이 전달될 거예요. 자, 그리고 리시브 쪽은 이제 시그널 핸들러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시그널 핸들러를 URG 핸들러 등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그널에 들어가는 구조2에 대해서 SA 마스크하고 플래그를 전부 다 제로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여기서 보시면 리시브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시브 소켓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소켓이잖아요. 또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해서 그거에 set owner, 즉 야가 가지는 프로세스를 get PID가 반환하는 값으로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시그널 메시지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 액션이라고 저번 시간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 등록이고 등록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는 리시브로 받고, 여기서 이제 받다가 어전트 모드, 즉 어전트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긴급 메시지가 오면 일로 시그널을 보내서 이 함수를 돌려주겠죠. 여기서 이제 어전트 모드로 오는 것들은 반드시 MSG OOB라는 세팅을 해서 리시브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할 필요 없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줄여서 저는 OR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도 CCC, OB, 샌드, 저는 OS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구동을 해서 포트 번호로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합니다. 127 0.0.1 9190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전트 메시지 4 0 1 2 3 5 6 7 8 9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패킷이 만들어지는 건 한 개, 두 개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어전트 메시지가 오면 기본적으로 버퍼에 있는 내용을 밑으로 내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운 좋게 갈 수도 있고, 운 좋게 패킷으로 내가 전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밑에 단에서 모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어전트 메시지가 2개가 왔다는 것은 패킷이 2개가 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왜냐면 TCP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의 헤더는 반드시 어전트 모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MS 어전트 모드는 한번 썼었고, 버퍼를 검사하는 라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피크 리시버고, 또 보면 피크 샌드가 2개가 있습니다. 우선 피크 샌드부터 보겠습니다. 샌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전 거하고. 그냥 단순히 1, 2, 3을 전송하는 역할만 합니다. 자, 우리는 버퍼 상황을 보기 때문에 리시버에서 버퍼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오다 보시면 여기에 리시버가 있습니다. 버퍼의 상황을 보시면 MSG 피크하고 MSG don't wait가 있습니다. 즉 MSG 피크는 뭡니까? 지급에 있는 버퍼의 내용을 들고 와라. 단 조건이 뭡니까? 지우지는 마라.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뒤에 게 뭐겠습니까? MSG don't wait. 이게 뭐냐면 don't wait는 기다리지 말합니다. 즉 리시브가 버퍼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블락킹 됩니다. 그 블락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1이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데이터를 읽으면 브레이크입니다. 나가라는 소리예요. 즉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버퍼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겠다. 그 다음에 don't wait. 기다리지 않겠다. 항상 검사를 해서 뭡니까? 있으면 바로 밑에서 어떻게 돼요? while 문을 빠져나가서 밑에서 출력을 하는 형식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피크로 하니까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왔는데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차면 내가 읽겠다는 소리잖아. 자, 여기서 랭스가에서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don't wait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라도 좀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퍼 내용이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 반복합니다. 스티어 랭스가 체크를 안 하면, 그래서 하나라도 읽으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즉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왔다. don't wait, 피크하고 don't wait로. 그래서 요것들은 보통 하나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세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하고 버퍼 내용 이제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돼요? 버퍼의 내용을 읽어와서 출력을 하겠죠. 버퍼의 내용을 읽어와서 버퍼의 내용은 이제 삭제가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읽은 내용을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니까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로 짜가지고 하면 더 쉬워질 수도 있는데 그냥 PR로 만들고 GCC 그리고 send PS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기다려 볼게요. PR 아이고 잘못다 9190 기다리고 여기서는 이제 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0.0.1 9190. 자, 지금 보면 버퍼에 3바이트가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출력을 했지만 피크하고 don't wait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퍼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피크에서 내용은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읽어서 버퍼의 내용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123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버퍼의 내용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V하고 리드 V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라이트 V가 뭐였습니까? 이제 실제 라이트는 소켓에 글자를 써요. 이거를 이제 보내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개의 패킷을 나눠서 보내야 돼요. 이거를 IOV라는 구조체 모양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만들어진 스트럭처 IOVRC라는 요 구조체 모양이 있는데 이 구조체 모양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포인터 하나, 그 다음에 포인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하나, 즉 요거 두 개가 들어가요. 베이스가 뭐냐면 IOV 베이스가 뭐냐면 실제로 가리키는 문자열이나 자료를 말하는 거고 이거의 길이를 말해요. 랭스. 네트워크에서는 의외로 보내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거의 길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라는 건 통신에서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크기에 민감합니다. 왜냐면 내가 보낼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의 기본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는 크기라는 요 인자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1번이 뭐예요? 스탠다드 아웃. 이 VC 구조를 두 개, 즉 배열의 크기가 두 개란 소리예요. 이거를 출력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B, C, D 1, 2, 3 자료가 있네요. 3이니까 A, B, C가 있고 4니까 1, 2, 3, 4까지 적겠죠. 자,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1, 2, 3, 4 A, B, C 3개, 그 다음 4개 쓰니까 1, 2, 3, 4 right byte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라이트 V에서 1이었잖아요. 1이 스탠다드 아웃이에요. 그래서 A, B, C 1, 2, 3, 4가 출력이 된 겁니다. 3, 3개, 4개가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C로 자, 이제 읽는 거는 보시면 버퍼의 내용은 다 지금 지워져 있고 버퍼 1 5개, 버퍼 2는 버퍼 사이즈니까 위에 100개입니다. 어이구만 해라. 이렇게 해서 리드 V를 했어요. 제로는 뭐냐면 스탠다드 인이에요. 표준 인증입니다. 이것들을 읽어서 단순히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VEC 자료에는 배열의 크기는 2개다. 그러면 2개의 VEC 데이터를 읽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표준 입력으로 읽는다고 했으니까 우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s 할 말이 없네요. easy 라고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제일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읽은 거는 52바이트로 읽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읽는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몇 개를 읽는다고 했냐면 5개를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개니까 다 읽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라이트 V과 리드 V였습니다.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구조체 모양에 따라서 내가 쉽게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3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대한 내용을 멀티캐스트를 봐야 되는데, 멀티캐스트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멀티캐스트 패킷은 거의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멀티캐스트 패킷이 막히는 이유는 왜 막히냐면 멀티캐스트 패킷이 막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멀티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날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 주소를 내가 함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멀티캐스트 주소를 만들어 뿌립니다. 네트워크의 부하가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다 모든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를 막습니다. 아니면 멀티캐스트를 따로 뭐 등록을 하든가 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 막아요. 네트워크 부가 너무 커지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거는 웬만해서는 우리 같은 넷망 아니면 컴퓨터 로컬에서만 잘 돌아가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네트워크적인 문제하고 함께 고려해서 될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브로드캐스트 하겠다, 멀티캐스트 하겠다, 이게 잘 안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노 뉴스 리시버 점을 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나노 뉴스 샌더. 자, 샌더 쪽에만 볼게요. 샌더 쪽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쭉 갔습니다. 소켓 옵션에서 보시면 멀티캐스트이기 때문에 멀티캐스트로 TTL을 등록을 시켜야 돼요. TTL이 뭐냐면 라우터 거치템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TTL이라는 인재를 쓰겠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듯이 읽으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보내는 건 없습니다. 샌드니까 멀티캐스트 TTL만 어느 정도 값을 해주면 문제없이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주소도 멀티캐스트 IP하고 멀티캐스트 포트하고 요점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소 지정도 옵션으로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내야 돼요. 일반적인 IP 방법은, 이거는 내가 지금 세팅을 해서 멀티캐스트를 보냈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 E를 이용해서 멀티캐스트 주소 자체를 쓰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를 볼게요. 리시버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내가 등록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멀티캐스트 주소를 등록하는 두 라인이 더 필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어디에 멀티캐스트 주소에 붙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H2NL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죠. 그 두 파트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소켓 옵션에서는 add membership이라고 해서 멀티캐스트에 로그인을, 즉 조인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똑같으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으로 못 날아가요. 중간에 라우터에서 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보고, 실제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위에 구동을 시켜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NR, 저는 뉴스를 안 하고 파일을 했을 거예요.
자, 지금 하나 수정을 합시다. 저거 바로 보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실제가 여기가 있다. 샌드 쪽이잖아. 나노, 뉴스, 샌더. 여기서 뉴스 샌더로 관련을 보내볼게요. 혹시나 다시 한번 여기서도 GCC 뉴스 리시버 NR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NR 9190. 자, NS는 샌드니까 IP를 안 적었네요. 127.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멀티캐스트 조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방법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지하고 똑같은 걸로 쓸게요. 이 IP가 내부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클래스 1호만 해야 돼요. 그리고 NR도 접속을 해놔요. 여기에 붙겠다. 붙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NR을 붙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멀티캐스트 주소로 로컬적인 면에서 지금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른 네트워크에 가면 실제 멀티캐스트 주소를 마음대로 내가 등록하고 지우고 하기는 안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관리자하고 모든 게 말이 돼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멀티캐스트 주소를 뿌립니다. 이 부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요거는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프로그램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를 없앨게요. 이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블로드캐스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블로드캐스터도 방식은 비슷해요. 방식을 왜 비슷하냐면 아까 멀티캐스트하고 블로드캐스트 옵션이 그렇게 뭐 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소켓 옵션에서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나노 뉴스 샌더 그리고 블로드캐스트.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는 나노 뉴스 리시버 블로드캐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켓을 보낼 때 샌드 쪽에서는 뭐로 보내면 돼요? 자, 블로드캐스트라는 옵션을 하나 주시면 됩니다. 옵션 하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파일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하나 뭐 깜빡하실라 브로드캐스트하고 멀티캐스트 주소는 TCP로 안 되고 UDP로 보내야 돼요. 그 네트워크 특성상 TCP로 보내면 연결 설정을 해서 보내면 연결 설정이 여러 개 돼야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UDP 그냥 보내고 라우트에서 알아서 패킷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리시버 쪽을 볼게요. 리시버 쪽도 간단하게 브로드캐스트니까 내한테 오는 주소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읽어서 뭐합니까? 출력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블로드캐스트라고 명시한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블로드캐스트 주소도 저한테 오는 주소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단순히 내한테 블로드캐스트 메시지가 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출력하시면 됩니다. 내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샌더 브로드캐스트 또 NSB GCC 뉴스 리시버 하고 NRB로 할게요. 자, 지금 NRB로 읽어야 되겠죠. 전 샌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SB
255 다 블록을 하겠다. 네트워크 주소 전체 다 우리 250을 다 넣었습니다. 그냥 다 통과시키겠다. 다 보내겠다. 그 다음에 리시버는 9190 포트로 있겠다. 잘못했습니다. NRB 9190 내가 뭐로 만들었지? 저기 점을 잘못 쳤네요. NRB 9190 리슨 하겠다. 저는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면 어떻게 돼요? 브로드캐스트 주소 즉 다 뿌리겠다는 네트워크에.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들은 뭐 라우터에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근데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를 쓰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라우터가 그걸 막았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솔직히 로컬에서 돌아가요. 로컬에서 오기 때문에 라우터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보여야 되겠습니다. 봐야 될게, 좀 지우고 IP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야의 IP는 172, 31, 42, 230으로 서버 A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는 서버가 맨 172, 31, 42, 30 똑같은 놈이죠. 이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테스트할 때는 서버 2번으로 할 거예요. 로드를 해보면 IP가 13.209.124.4 여기로 세팅을 들어가서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참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야를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수업도 하고 테스트도 할 거예요. 자, 이제 야는 이제 172, 31, 42 이상 거고, 난 41, 148이에요. 다른 녀석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야로 테스트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선, select S90으로 리스트한 상태고, 여기서 지금 에코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172 31 42 230 9190 서로 통신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리슨을 하고 보내볼게요. 못합니다. 이런 저쪽 IP로 연결을 했잖아요. 자, 보내볼게요. 테스트. 글자가 지금 전송이 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지? 한글은 한글도 되네요. 한글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서로 통신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두 대의 서버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할 거예요. 이제 IP도 하고 좀 이따 이제 핑도 날려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 맞춰서 할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상대편 IP를 볼게요. 핑 172 31 41 148 핑 날아갑니다. 여기서도 핑 172 31 42 230 서로의 핑 다 되고 있고 통신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